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처음 개발되고 이렇게 대중화되기까지 한 12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그럼 현대차에서 나온 최초의 전기차는 어떤 거였어요? 아, 그 소나타. 소나타요? 네, 소나타는 내연기관 아니에요? 네, 그 소나타가 예. 전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아 그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70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한 시속 60km 정도. 보통 이게 주행거리보다 조금 적구나, 최고 속도가. 음. 1시간 정도 딱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네요. 오, 그때는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계속 이제 기술 혁신을 멈추지 않았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 그러니까 롱레인지 이륜 예. 기준 524km. 이제 뭐 거의 내연기관이랑 가는 거리가, 따라 나오고. 잡은 거죠. 타보고 그리고 싶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행 가는 거리랑 최고 속도를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차들 중에서 정말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는 차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N. 요즘 고성능. N 붙은 거 난리예요. 네, 고성능 모델인데 어허. 요 차의 최고 속도는 무려 260km. 260. 타보고 싶다. 성능이 받쳐주는 거죠. 그렇구나. 가끔 신호에서 전기차 타다가 옆에서 덜덜덜덜 하는 그런 차도 있으면은 시끄럽네, 제 차예요, 제 차. 못 달리는 줄에 시끄럽네 이런 것 좀 있어요. 맞아. 가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조금 늦게 가고. 맞아요. 하고 가잖아요. 전기차는 맞아. 쿵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차가 이 모터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왜 배터리 수명 문제 얘기도 하잖아요. 계속 쓰다 보면은 배터리도 교체해줘야 되고 근데 그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절반 정도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사실 새로운 어떤 장르가 출현했을 때 걱정이 많은 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사례들을 보면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도 배터리 수명이 80% 이상 남아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전기차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았는데 모터를 교체한 적은 있어도 배터리는 거의 뭐 100만 킬로미터까지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 열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짧지 않다. 오히려 제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기술 발전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옛날의 걱정이었던 것 같은 느낌. 사실 이제 이 관리를 잘해주면은 굉장히 수명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충전을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전기차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수명 좀 늘리는. BMS. 그게 뭐예요?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예. 해서 배터리 이 각 셀로 돼 있으니까 그 셀들의 전압을 관리하고 배터리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맞아요. 뭐 그걸 조절해주는 네.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데가 이제 사실 현대자동차잖아요. 네. 예. 이게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나 효율 같은 걸 계속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통제 장치가 하나 있어가지고 배터리들을 딱 놓고서 이제 이것저것 문제 없이 돌아가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명령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약간 기강 잡는 애가. 그리고 야 제대로 해. 이걸 해주는 거야. 자중해. 네. 가만히 있어. 너 자꾸 왜 저기만 충전시키면 안 돼? 그쵸. 다 뿌려줘야 돼. 네. 쟤 충전시켜야 돼.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그쵸. 수명을 최대한 늘려주는. 요거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뭐 우리가 이제 충전하는 방식들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삶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전기, 배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무슨 예. 뜻이죠? 집을 이제 음극재로 보고 직장을 양극재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그 사이를. 그러면서 어떤 전하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네. 네. 요게 바로 뭡니까? 전류. 네. 전류죠. 전화의 흐름. 네. 아까 저희가 이미 봤지만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그 오렌지로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전하가 움직이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물을 모아서 저희가 물을 흘릴 때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만약에 물을 어딘가 이렇게 높은 곳에 모아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위에 높이 올려놓는 것이 높이 올려놓은 것이 배터리예요. 배터리죠. 자꾸 배터리를 가려고 그래. 이거 살려주세요. 고급스럽게 이거 좋아요. 말씀하시려고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 배터리. 그래가지고
물을 높이 올려놓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물을 풀어주면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물리 방아가 들어갈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배터리의 원리인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 플러스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 흑연에 있을 때, 즉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음극이 흑연이에요. 거기에 이온들이 가 있을 때가 높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외부에 이렇게 전구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더 안정한, 더 낮은 상태인 금속 쪽으로 리튬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류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배터리 내부에서는 계속 이 리튬 이온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쪽 장소가 동일하지 않아요. 한쪽은 더 높은 곳이고 한쪽은 낮은 곳인 거죠.